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FOMC를 대기하면서 조금은 경계감이 감지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FOMC에 대한 경계감도 물론 있습니다만 빅테크 실적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이번 주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4종목이 실적 발표하게 될 텐데 오늘 밤부터 시장을 주시하시면서 장 마감 후에 나오는 빅테크 실적들 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잠사에서도 함께 내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0.12% 약보합권에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고 재무부가 3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내놨는데 4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발표치를 내놨습니다. 세부 발행 계획은 31일에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규모가 줄었다라는 소식에 국채금리 수익률이 다소간의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것도 시장에 영향을 함께 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의 양자 대결 이제 거의 동률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물론 베팅 사이트들마다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등비등하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러한 양자 대결 가운데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주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7만 선도 터치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떨어지면서 현재는 6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다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 전면전에 대한 우려는 다소간의 불식이 되면서 WTI 원유 선물 큰 폭으로 내림세 보였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75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함께 포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 310달러 목표가가 등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였는데요. 자동차 부분의 탑픽으로 선정을 하면서 자동차 쪽에서 포드를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5.6%의 주가 상승 만들어냈고요. 엔비디아와 알파벳의 표정이 엇갈렸는데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두 기업을 함께 적었을까? 엔비디아는 블랙웰 배송, 샘플 배송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애플 AI 훈련에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구글의 TPU가 사용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을 띄었고요. 뉴스케이 파워는 약간의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터브룩이라는 헤지펀드사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은 곳입니다. 거기서 SEC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보고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뉴스케이 파워의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10년 반 동안 뉴스케이 파워가 새로운 기술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가 단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주가 상승률이 180%에 달하는데 SEC 조사가 이와 관련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케이 파워 측에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고 SEC 조사나 조사 이유 같은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으니까요. 일단 원전 관련주들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소식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보자라는 심리가 미국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야데니가 대형 IT 종목들이 부진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강세장 예상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러셀 2000이 40%가량의 러셀 2000 구성 종목들의 40%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엔비디아를 둘러싼 분위기 변화도 역시 투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간밤에는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가량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반도체 종목들이 그간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다면 이러한 투심의 변화가 앞으로 S&P 500의 상방을 얼마만큼 열어주게 될 것인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는 공포탐욕 지수도 1포인트 올랐고요. 빅스 지수도 1.3% 오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던 최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심이 흔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급격하게 감지가 되고 있죠.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간밤에 또 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바클레이즈는 AMD에 대해서 AI 랠리 둔화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180달러로 내려잡았고요. HSBC에서는 암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축소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오히려 5달러 올려잡기는 했습니다만 투자 의견 하향이었고요. AI PC의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50일선을 하회한 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엔비디아의 하락 추세가 중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겁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둘러싼 투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IB들의 투자 의견에서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애플도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 조금 내려놓았다라고 풀이를 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약간의 변심이 감지가 됐습니다. 애플 보고서 47페이지짜리가 발표가 됐는데 엔비디아가 아닌 알파벳, 구글 설계 칩에 의존해서 AI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 설계 칩, 구글 TPU는 브로드컴이 협력을 했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알파벳 구글이라는 기업명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TPU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알파벳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하게 했습니다. CNBC에서는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모델 구축에 있어서 구글의 V5P 칩을 2048개 사용을 했고 서버 AI 모델 훈련에도 역시 구글의 칩을 사용했다라는 보도를 함께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가면 좋겠죠. 검사용 소켓으로 리노공업, 저전력 반도체 쪽에서 제주반도체, 고성능 데이터 전송은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암홀딩스 디자인 파트너사는 AD테크놀로지인데 AD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협력사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NPU는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또 새로운 칩 중에 하나이죠. 메모리 결합한 AI 플랫폼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NPU 개발 쪽에선 팁스앤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 엔비디아와 TPU 그렇다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얼마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요? 애플이 온디바이스 쪽에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V5 칩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알파벳이 제시를 하고 있는 TPU 칩 중에 가장 최신 칩입니다. 3년 약정을 했을 때 가격 보시죠.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89달러면 2달러보다도 적은 가격으로 칩 한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렉의 경우에는 대당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특히 300만 달러의 경우에는 우리 가격으로 치면 4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구글의 TPU로도 이렇게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견고한 독주 체제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물론 모간 스탠리는 엔비디아가 2025년에 상당한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AI 쪽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만한 돈을 버는 AI를 보기 위해서는 AI 산업이 연간 6천억 달러를 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세콰이어 캐피탈의 이야기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이러한 독주 체제가 구글의 TPU라던가 자체적인 칩 통해서 AI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투심은 감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00슬라를 넘어서서 이제 310슬라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물론 주가가 아직까지 310달러 선에 다가서기는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자동차 섹터의 탑픽으로 테슬라를 선정을 하면서 31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섹터의 탑픽이긴 한데 에너지 사업부에 보다 주목하는 내용을 함께 전했는데요.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가치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테슬라가 탑픽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부분에는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조금의 규제 크레딧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온세미컨덕터도 실적 내놨죠. 차량 반도체의 꾸준한 수요가 실적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코멘트까지 함께 보시되 에너지 사업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 애덤 조나스의 코멘트를 저희가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ESS 관련주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을 ESS 쪽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오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서진 시스템, RS 오토메이션,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ESS 쪽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숫자상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신중함과 경계감이 혼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곧 8월이잖아요.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냉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가도 떠난 것 같고. 자, 이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현명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국내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원샷 보겠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이틀째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진정됐고 양시장 어제 월요일 출발 1%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23%, 코스닥은 1.3%. 보시다시피 막판에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가는 힘이 확인이 됐고요. 수급도 보시면 모처럼 많이죠. 개인이 팔았고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일단 리스크 온 심리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은 반갑기는 한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들 특히 탑다운으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봐야 할 이벤트들이 많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잖아요. 거래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한 5조 원대의 거래 대금에 그치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유동성 적은 메마른 반등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실리며 지수를 올려붙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올랐던 건 올라온 거죠. 어제 좋았던 쪽 본다면 금융, 밸류업 기대감 속에 금융, 지주사, 증권도 같이 좋았었고요. 은행도 좋았고 더불어서 자동차까지 올라갔습니다. 밸류업 기대감 속에 이번에 보여줬던 실적 IR에서 신한지주가 지난주에 불을 붙였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한지주는 4% 올랐습니다. 신한지주는 다만 역사적 고점은 아니고요. 한 4천 원 정도 남겨두고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이 신고가 3%, BNK금융지주 6%나 올랐고 어제는 증권주 안에서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바이오는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7월에 주도주라는 자리를 꿰차고 바이오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의 밸류체인도 세분화되는 모습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이 CDMO,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1,000조까지 확대가 될 거고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만약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가 된다면 이 자리를 우리 쪽에서 점유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작용했습니다. ADC 안에서는 리가켄바이오 다시 한번 면모가 강하게 확인이 됐고요. 최근 테마성으로도 움직이는 쪽이 많죠. 코로나19 변이라든지 어제는 이 올림픽 시작되면서 빈대 테마도 극성이었습니다. 경남제약 급등 보여줬습니다. 돌아온 주도주, 화장품도 좋았고요. 실리콘2 한국 화장품 제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지난 16일부터 진행이 됐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지만 K뷰티가 지난번보다 매출 2배 정도 증가했다는 확인,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월 말이라서 수출 지표 기대감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 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좀 하락이 진정된 국면을 동조화했습니다. 다우가 지금 간밤은 좀 밀린 모습이죠. 0.1% 약세. 그래도 나스닥이 간밤에는 강보합권 올라가게 되면서 7월 29일자로 봤을 때 지난 금요일에 하락 진정,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월요일장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 니케이 지수 그 안에 있는 일본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조금 진정된 모습 속에 반도체 종목들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주도하에 오른 건 아니지 지만 어제 숫자 찍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1%나 올랐고요. 지금 고점 대비 조정폭을 확인해 본다면 니케이가 꽤 깊었기 때문에 어제 반등도 컸다라는 측면 볼 수 있겠고 수요일 목요일 쉬었던 가권지수 대만 쪽으로는 아직은 낙폭이 좀 깊은 상황입니다. 워낙 TSMC라든지 반도체 비중이 큰 쪽이죠. 코스피는 나스닥과 비슷한 조정을 받은 가운데 올라온 분위기. 자, 그렇다면 이대로 2,900선 8월에 회복할 수 있을까? 조금 김칫국을 먼저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깊은 하락이 굉장히 뼈 아팠습니다. 일단은 이틀째 하락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나스닥과 함께 빅테크, 글로벌 증시가 왜 조정받았나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좀 정점에 다다라면서 지표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했었는데 PC 발표되고 나서 월요일장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 더 강하게 반영하는 모습. 그래서 리스크 온 심리 회복했다. 엔화 급등이
진정이 되면서 이제 BOJ 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진행이 될 텐데 내일 이 포인트도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와 반도체 규제도 악재였었는데 앞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점도 조금은 진정 국면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이익 기업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빅테크 실적이 이런 탑다운 이벤트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길 바랬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악재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진정 국면에 대한 희망 회로는 여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보여준 것이 이틀째 찐 반등이라면 이제 뭘 보아야 할 것인가. SK증권에서는 이제 실적이 진짜 증시를 살려내야 한다라고 리포트 제목을 꼽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탑다운 노이즈를 실적 시즌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지난주이기 때문에 AI발 우려 이 노이즈를 실적으로 좀 걷어내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간밤에 칩 주식들이 다 같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이런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31일자로 AMD,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인텔, 아마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실적과 관련된 방향성이 더 뚜렷해질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장 안에서는 실적 발표가 종목별로는 방향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3시쯤 실적 나왔고 막판에 고점을 뚫고 가는 힘이 강했었죠. 잠시 후 체크해드릴게요. 오늘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 에코프로그룹, 한화시스템, 방산주, 삼성 SDI나 롯데정밀화학, 최근 좋은 대우건설, 건설 섹터 안에서도 실적 나옵니다. 지금 대우건설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넘버는 저희가 계속해서 아마 속보치로 띄워드릴 겁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숫자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실적이 이제 2,700선에 대한 지지력과 함께 2,900으로 쭉 올라붙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진반등이라면 다음번 2,900 그리고 하반기에 3,000 보는 하우스도 많았었잖아요. 그 다음 차기 주도주는 누가 될까요? 계속 이 안에서 꼽아가는 시장의 이 유동성 전환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일단은 반도체, 여기에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그 안에서 분위기를 좀 가름해봤고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심권 안에서 지켜봐야 될 겁니다. 최근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20%가량 조정을 받은 가운데 기술적으로 과매도권역이다라는 증권가의 평가들이 많았죠. 어제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기도 했는데 아직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역시 빅테크에 달려있는 반도체, 그리고 비반도체 안에서는 최근 조선, 금융, 바이오, 방산 모두 다 실적 기반한 종목들이 꽤 많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플러스 이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화장품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낙폭과대 안에서는 사실상 2차 전지가 코스닥을 이끌 주역이 되길 바랬는데 의외로 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단 안에서의 낙폭과대에서 고개를 드는 쪽은 엔터, 게임, 코스닥이고요. 그리고 거래소 안에서는 건설, 건자재, 금리나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이들 섹터 안에서의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여전히 실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서 상단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이슈들이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쪽이 바로 금융주,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여줬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모처럼 만의 퀀텀 점프를 보여줬던 금융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힌트를 얻어보자면 자동차도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꼽고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7월 25일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아시죠?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헤드라인 넘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포드발 실적 쇼크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현대차뿐만 아니라 거의 실적이 묻혔죠. 포드, GM, 스텔란티스, 하반기 자동차주 전체적으로 위험할 거다라는 증권가의 전망 속에 이렇게 다 지난 주간으로 하락을 확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드는 거의 20%의 급락을 보였고요. 하반기에 이익 추정치를 거의 절반까지 낮춰잡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GM은 그 전에 일찍이 좀 매를 맞았죠. 내년까지 봤을 때 연산으로 자동차 생산량 규모 100만 대 아니라 25만 대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도 거기에 대한 여파를 또 받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트럼프 트레이드의 피해주로도 거론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현대차는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우선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어서 GM과 포드와는 다르게 하반기에 하이브리드 쪽으로의 판매량이 크게 실적 하방을 단단하게 맞춰줄 거다. 증권가에선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고점으로 올려붙일 수 있는 재료가 될진 봐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로 크게 한 방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다음 달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을 겁니다. 지난 4월 기아 인베스터 데이 때 이 단기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됐습니다. 배당 금액은 그대로 갈 거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관련된 규모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언지를 줬기 때문에 이번 8월에서는 이 규모와 관련된 힌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하이브리드카 매월 수치로 숫자가 확인되고 8월에서 밸류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재료가 된다면 지금 현대차가 고점 대비 22% 빠져있는 구간 안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모멘텀을 곧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요. 여전히 하이브리드와 관련돼서는 종목들의 움직임 조정받고 있는 구간 안에서 자동차 쪽으로의 수급 움직임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방산주는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항공우주 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잘했습니다. 예상을 42%나 상회한 이익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그간 부진했었던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60% 연간으로 7월까지 달렸죠. 현대로템 87%, 더불어서 한화시스템 그리고 LIG넥스원 다 같이 연간 상승인데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거의 10%도 채 안 되는 연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 배경은 수주 시점이 계속 지연돼서였는데 삼성증권에서는 이 부분은 변수 아니고 시점이 지연될 뿐 결국은 체결이 될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업종 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리레이팅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강하게 올라갔어요. 6% 이상 상승했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 오늘 아침 7곳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 다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업사이드 열어두면서 27%까지 75,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승 여력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화시스템도 실적 발표 내놓는데요. 어제 한국항공우주만큼의 퀀텀 점프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익과 이렇게 매출액은 모두 다 시장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살짝 다시 한번 직고점 트라이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시스템의 실적 발표와 함께 방산주들 계속해서 모멘텀, 실적, 또 지저저 리스크까지 세 가지 이슈 맞물리면서 고고행진할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체크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